네,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모습은 좀 안 보이죠. 그래도 하반기 공략주로 반도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산업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대종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2분기까지 반도체 관련 주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주가는 작년 10월에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3월에는 횡보를 했지만 4월부터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아시겠지만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뛰어나고요. 그 와중에 AI 및 HBM과 관련돼 있는 주가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초 이후에 약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일부 HBM과 관련돼 있는 중소형주는 40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의 반도체주의 상승, 그다음에 아까 소부장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를 메모리 시장의 어떤 반등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결국 엔비디아의 효과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만 주가가 220% 상승한 미국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저평가란 분석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우리 남연구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엔비디아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네. 2분기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죠.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88%, 전년 대비 1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AI와 관련된 서버의 수요가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액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매출액이 급증하니까 이익률도 개선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효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분기별로 다음 분기부터는 2분기보다는 이제 상승률, 매출액의 성장률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보다는 성장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니까요. 그럼 지금 엔비디아를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조정의 구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 상승이 뛰어나니까 상당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가 있는데 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을 한번 보죠. 반도체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뭐 하반기에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반도체주 넣어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수급을 보면 기관들은 반도체주 대거 매도하는 모습을 또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향후의 경기에 대한 우려를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대한 우려를 이제 반영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매크로 환경상으로 보면 높아진 금리 상황에 대해서 소비력이 당연히 떨어질 걸로 이제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더불어서 2024년 실적에 대한 전망, 컨센서스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주가 상승폭을 더 높여가기 위해서는 2024년에 대한 전망치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데 네네. 기관 투자가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3분기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반도체 업체들의 기대치가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8월 현재 시점에 예상하는 것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형주하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소부장, 그러니까 좀 작은 중소형주를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죠. 대형주와 관련돼서는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그럼 남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계세요? 사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지켜봐야 되는 단계입니까? 대형주에 대한 의견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하이닉스 의견은 이제 홀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두 종목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별로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네네.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해가는 게 좀 안전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동성 환경이 단기적으로는 10월 달에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10월에 피크아웃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보고 그런 유동성 근거? 관련된 네.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제 M2 통화 증가율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YY 흐름 자체가
10월경에는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중 전체적으로 현금 도는 것 자체가 좀 줄어들 네, 가능성이 글로벌 이렇게 봐야 되는 환경은 이제 거죠. 한국에서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적으로 네. 이제 보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10월 달에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낫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소재나 부품 장비주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십니까? 아무래도 10월 달에 피크아웃을 하겠지만 네. 그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계속 이제 유동성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장세 특히 또 이제 그런 장세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이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주가 탄력성이 추가적으로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업종 특성상 이렇게 보면 이제 AI나 HBM과 관련돼 있는 수요가 상당히 좀 이제 좋아 보이고요. 네. 그런 종목이나 업종이나 테마에 관련돼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들도 AI와 결국에는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기대 이상의 실적 거둔 반도체 소부장주들 저희 그래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 컨센서스하고 2분기 실적에 있어서 훨씬 더 뭐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이 꽤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의 주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남영군께서 이 반도체 하반기 전망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었는데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들은 어떤 건지 좀 소개받고 싶네요. 네, 아까 언급드렸지만 10월 달에 유동성 지표가 이제 피크아웃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가가 조정받을 거고요. 이제 실제 업황도 기대보다 지금 3분기에는 예상보다 못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수요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버, 스마트폰, PC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AI 서버와 관련돼 있는 수요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AI 서버 비중은 생산 기준으로 2%, 매출 기준으로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기기들에 대한 수요는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제시하라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네. 그 외 종목으로 본다라면 이제 반도체 업종은 아니지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면 덕산 네오룩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서플라이 체인이 삼성 디스플레이 밑에 있는 업체입니다.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동률이 급격히 상승을 할 거고 내년에도 애플은 아이패드에 OLED를 채택을 할 네. 거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다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10월 달에 있을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주춤거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직접적인 반도체주는 아니지만 덕산 네오룩스가 도리어 더 조금은 하반기에 좋아 보인다. 탑픽으로 꼽고 계신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남대종 이베스트 투자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업종 그리고 하반기 투자 전략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